네, 현장에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슈가 쉽지 않습니다. 달려보도록 할 텐데 먼저 차철우 기자. 네. 먼저 민주당 인사들 통일로부터 수천만 대 금품이나 지원 받았다. 아침부터 지금 전재수 장관 또 사의 표명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 초대형 악재를 맞은 건데요. 당연히 뭐 밝거나 이런 분위기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뭐 현직 장관, 전직 의원 등이 좀 거론됐고, 네. 물밑에서는 좀 진상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신중하게, 공식적으로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느낌인데, 네. 아마 오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당에서 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름 거론된 몇몇 인물들은 직접 부인을 했는데요. 네. 당사자들 중에 일부에게도 연락을 취해봤는데 네. 다들 좀 허위고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고, 네. 공교롭게 이분들이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모두 현직 의원으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긴 했는데, 이 중에 이름이 거론된 인사 중 한 분은 돈을 줬으면 언제 좀 몇 시경에 어떤 보따리에 얼마를 담아서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게 전혀 없다, 그래서 좀 장난치는 거다라는 식으로 좀 해명을 하셨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엄정하게 수사 지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에 금품 건넸다는 진술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제 편파 의혹이 이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건데, 김건희 특검팀은 이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뇌물 사안으로 판단하고, 특검팀은 진술이 추정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수사를 본격화할 정도로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강석영 기자, 유근영 기자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5명 명단 중에서 전재수 장관이 있었고, 저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 해저 터널에 대해서 청탁이 있었다, 사실 무근이다, 난 그런 적 없다 했잖아요. 근데 왜 사의를 표명한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해명한 그대로를 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정권에 뭐 정부에 부담되지 않게 이제 뭐 한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장관 죄송합니다. 장관과 이제 의원 신분의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고려했고, 그다음에 또 대응을 좀 아마 고심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또 부산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럼 그 말씀에 따르면 지금 전재수 장관은 본인의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회자님의 해석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착한 됐습니다. 결정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질문 드릴게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5명 민주당 실명을 거론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재판에서는 그 명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실컷 블러핑을 해놓고 어제 실제로는 명단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부로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공방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윤영호 장관이 여야 통틀어서 정치권의 일부를 흔들려는 생각 아니냐라는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이번에 사실 명단을 보고 놀랐던 게 여야 정치인들, 그러니까 윤영호도 실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정당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여야 정치인들이 고루고루 5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명단 보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자세히는 아직은 모르긴 하지만 네. 아마도 이제 지난 대선 과정, 그러니까 윤석열과 당시 이재명 후보 간의 대선 과정에서 이 윤영호 본부장을 비롯해서 통일교에서 여야 양측에 고루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성사가 된 거는 윤석열 쪽이었고,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잘 안 먹혔다라는 게 지금 내부의 판단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영호 장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 한번 로비 청탁을 해보려고 연락을 시도했던 것까지를 모두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야기가 돼서 뭔가 어느 정도 만남이 있었는지까지는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재수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고, 정동영 장관께서도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니까 그 입장까지 살펴보고 당에서도 어떤 조치나 어떻게 진실 규명을 위한 파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해당 의원들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 보시기에 사실 무근, 정말 사실 무근일까요? 이 신빙성을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들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이제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계 브랜드도 나왔고, 네. 금액이 또 특정됐고, 뭐 연도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이렇게 금품 제공을 했다라고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서 뭐 이게 저분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이나 허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재수 장관이 뭐 다 말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심도 품을 수 있긴 한데요. 어쨌든 장관이 뭐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정 운영에 이재명 정부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하겠다라서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직 이 둘의 주장이 완벽하게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 기자한테 드렸던 질문 제가 똑같이 드려볼게요. 전재수 장관이 뭐 이재명 정부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 혹시 부산시장이나 이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해석도 지금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어차피 부산시장 나가려면 장관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런 핑계로 그만두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공직자의 제대로 된 임무가 아닙니다. 그 자기 선거 나가려고 이걸 이용했다? 그렇게는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정말 말 그대로 해수부와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해수부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부터 이제 부산으로부터 이전을 시작을 했어요. 이삿짐이 막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부산에도 이제 고무적이고 해수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재수 장관 이름이 딱 터지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심했을 거고 본인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이 계속 불려가다 보면은 이 기사와 뉴스에 어떻게 보면은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히 국정 운영에 직결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라고 생각되고 부산시장 나가려고 미리 이걸 했다 하면은 그거는 사실 공직자로서 양심이 없는 거죠. 이번에 윤 전 본부장 이 진술 내용 때문에 아마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많이 좀 심란하고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직 내부적으로는 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지금 이 전재수 장관과 뭐 정동영 장관 등이 터진 게 며칠 안 됐어요. 2, 3일 정도밖에. 그리고 전재수 장관은 당시 미국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견 표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인터뷰를 통해서만 전재수 장관의 입장을 들었고 정동영 장관 측도 아직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정동영 장관 것까지 살펴본 후에 아마 내부적인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원 회의나 당내 이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이게 새벽에 오늘 사의를 표명하고 어제 저녁에 터져서 물론 정신이 없을 건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식화된 아니면 공론화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더 살펴보고 입장을 네. 살펴보고 대치되는 주장에 대해서 무엇이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라는 게 아직까지 나온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 네, 대통령실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히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 나오듯이 통일부 장관, 해수부 장관 이렇게 장관급 인사들까지 실명이 거론되면서 대통령실 굉장히 좀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차철호 기자, 좀 내부 분위기 취재된 게 있나요? 가정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어쨌든 맞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혹시 맞다면은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해서 대통령에서 상당히 고심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언을 했잖아요.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해가지고 엄정하게 수사를 지시했고, 그리고 이게 국정 운영에 타격이 가다 보면은 뭐 일 잘한다, 뭐 외교 잘한다 이런 게 소용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필 이름이 거론된 인물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공들이려는 부분이죠. 뭐 통일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수부 장관, 이제 부산 지역 쪽 이전까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른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 파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전재수 장관이 이제 뭐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 부산시장 후보로도 거론이 됐고요. 그래서 부산 민심이 또 이재명 정부한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좀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결국에는 임세윤 선임 부대변인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눈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교 해산 됩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선제적 대응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갖고 계신 신념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재명 지사 시절에,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그 당시에 신천지를 압수수색하고 들어가가지고 이만희를 결국 무릎 꿇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때부터 아마 이 특정 종교, 특히 뭐 저는 사입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하여튼 이런 종교 정치와 이렇게 결탁된 이런 종교에 대한 문제의식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일교 사건,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와 관련된 통일교 사건도 봤었을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민주당 인사도 연루가 됐다면 이거는 여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아주 강한 의지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치와 결탁된 이러한 종교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고 어떻게 보면 사회 해악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 뭐 나는 신이다 뭐 이런 걸 보면은 JMS라고 하죠. 그 종교가 얼마나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나 하면 그 종교를 믿는 분 중에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뭐 판사도 있고 사회 곳에 그런 사람들이 뻗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했고 이 사람들이 이 종교의 민낯을 밝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를 한다는 등의 이런 굉장히 믿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의식에 기반해서 이렇게 정치와 또 결탁된 이런 종교는 어떻게 보면 해산 말고는 별로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본도 지금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그렇죠. 있잖아요. 예. 아마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발언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변인이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계열적으로 좀 정의를 해보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종교단체 해산 얘기했고 여기에서 한동훈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돈 준 거 불면은 안 된다, 협박하는 거다라고 반박을 했고 그다음에 명단이 지금 5명 공개가 됐고 여기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얘기해라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늘 줄기차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네. 여야 막론하고 네. 만약에 이런 종교와 결탁된 정치인이 있으면 이거는 엄정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이 특정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론된 분들은 또 지금 현직 장관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뭐 단호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장관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본인들이 억울하거나 누명이다라는 거는 입장 표명을 아마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수사기관에 이만 국수본에 이제 넘어가서 특별 수사기관 팀을 꾸린다고 하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차철우 기자,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우리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통일교 사태가 처음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실관계 좀 역대의 정치와 종교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정부와 이제 윤석열 정부인데요. 박근혜 정부는 이제 최서원 씨, 그러니까 개명 전에 최순실 씨, 부친인 최태민 씨가 만든 영세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유명한 그 오방랑이 등장을 합니다. 박근혜 씨 이제 전 취임식 당시에 이제 등장한 건데 이게 오방색이라는 게 오행사상을 좀 상징하고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색으로 분류되고 영세교 등에서 의식과 연관된 부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특히 이제 최서원 씨가 소유했던 태블릿 PC에서 오방랑 관련 파일이 발견된 게 이제 정교 유착의 결정적 증거로 꼽힙니다.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기획에 깊숙이 관여해온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통령 측근으로서 국정에 개입하고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하고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을 통해서 사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워낙 잘 알려져 있잖아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손바닥 왕자 그리고 건진법사 천공, 그다음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다양한데요. 특히 건진법사는 지방선거 개입 등 전방위적 국정운영 개입에 정황이 있고, 그다음에 통일교와도 깊숙이 연루돼 있어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 윤 씨 당선을 위해서 통일교 교인들의 조직적 입당을 요청했던 의혹도 있고, 또 이제 비밀 조직인 네트워크 본부장도 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공 같은 경우는 윤 씨가 이제 선생이라고 부르는 인물이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기획자 중에 핵심 인물이었는데 점집 운영하면서 알게 된 무속인들과 좀 비상계엄 선포를 기획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뭐 누가 배신한다던가 누구 사정 어떻냐는지 이런 걸 좀 알아봤다고 해요. 그래서 정규유착이 심화되니까 결국에 좀 정권 몰락까지 이어진 사례의 대표적인 두 케이스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임세윤 대변인님 그 정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는 게 헌법상 원칙 말씀드렸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고 그만 과거에 지금 팩트 체크를 해주셨잖아요.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이 지금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종교들과 유착 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사실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 뭐 꼭 굳이 무속 때문은 아니지만 그런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정권의 말로를 보게 된 건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의지가 확실합니다. 뭐 저희가 경기도지사 때 그 당시 신천지에 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더 전파되지 않도록 아마 철저하게 단죄하고 다시는 정치와 이런 종교가 결탁되지 않도록 여러 다양한 방면의 방안들을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차로 기자, 네.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좀 방어적으로 갈지 아니면 빠르게 진상규명하고 뭐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될지.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정동영 장관 입장까지 확인하고 이제 대응을 나서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입장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한번 좀 빠르게 입장을 밝혀서 국면을 한번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론이 이제 민심이 이제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정 장관 해명을 본 뒤에 바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들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대변인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 당연히 이재명 정부도 이제 시작하고 막 역동적으로 시작하는 정부고 당도 그걸 뒷받침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더 커지게 되면 실제로 민생 개혁이라던가 또 우리 입법 개혁이라는 것 등등 필요한 개혁들이 있고 또 민생을 살펴야 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논란이 그런 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또 당이 또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통일교를 실질적으로 겨냥한 종교 해산 발언하신 게 선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고리, 정교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그 문제 의식 속에서 던진 거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네, 대변인. 네,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계셨고요. 네. 또 이런 차원에서도 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다면 또 하시는 분 실행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변인님, 요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특검팀의 선택적 수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추가 특검까지도 좀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우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특검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특검 내에서 뭐 김건희 이렇게 지정된 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16개 플러스 알파.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수사를 하다가 발생된 별건이 있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번엔 이제 국수본으로 넘긴 사태인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민주당의 어떤 뭐 선택도 아니고 그들이 판단한 거니까 특검에서 판단을 잘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국수본에서 잘 수사를 하겠죠. 네. 앞서서 저희가 강석영 기자, 유경영 기자 같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프리바게닝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접촉 인사들에 대해서 둘이 우리가 안 한다. 국수본에 넘긴 것 자체가 네. 특검이 정권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 프리바게닝에 따라서 국수본에 넘긴 거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 유영호 본부장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서 협조를 좀 잘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